그 다음 23번에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원한 물건요. 이건 여러분 딱 적으셔야 돼요.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원한 물건. 이거는 뭔데? 조문도 그냥 기억해버려라. 이거는 216조야 217조야. 217조죠. 이거죠 이거. 여러분 이거. 215조는 영장 가지고 압수해 검증하는 거고 216조 이거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 1항 1호 체포구속 목적에 수색하는 거고 자 1항 2호는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해 검증하는 거고 그 다음 2항은요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 압수해 검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3항은요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압수해 검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호가요 여기 체포가 긴급 체포도 있거든요. 그러니 긴급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하는 것은 이쪽이고 긴급 체포 된 자가 소유 소지 원한 물건요. 이거는 긴급 체포 현장이 아닌 곳에 있는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물 등에 대해서 압수해 검증하는 것이 이거죠.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이 지문은 뭔데? 긴급 체포된 자죠. 된 자. 소유 소지 원한 물건요. 긴급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몇 시간까지요? 24시간까지 압수해 검증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요. 요급 처분이 적용돼 안 돼? 여기 보세요. 요급 처분 뭔데? 원래 압수수색 검증할 때 여러분 주구조 참여시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야간에 원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급하다면 주구조 참여 없이도 들어가고 야간에도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요급처분입니다. 이 요급처분은요 216조에는 적용이 돼요. 근데 217조는 적용이 안 돼요. 216조 여기 216조 이거 216조 자 1항 2항 3항 1항 1호 2호 2항 3항 이거 전부 다 요급처분 적용돼요. 그리고 급속을 요할 때는 요거 체포구속 목적으로 수색을 할 때 야간에도 들어가도 되고 주구조 참여 없이 들어가도 되고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해 검증할 때 야간에도 주구조 참여 없이 압수해 검증 가능하고 이거 피고인 구속할 때 야간에도 그 다음 주구조 참여 없이 압수해 검증 가능하고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압수해 검증 야간에도 그리고요 주구조 참여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217조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 있죠. 긴급 체포는 여기서 했는데 포항에 가가지고요. 자기 집을 뒤질 때 이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주거조 참여 없이 야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217조는 요급처분 적용 안 됩니다. 그거 보세요. 어려워요 이건. 긴급 체포된 자가 소지 보완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영장 압수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조 등 참여 없이 행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요급처분 적용되지 않단 말이니까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 주구조 참여 없이 행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 아니다 하면 OX, X예요. 긴급 체포 현장이라면 이쪽이죠. 체포구속 현장에서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는 216조 아니면 216조 요급처분 적용돼요. 급속을 요할 때 주구조 참여 없이 야간 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급 체포만 가지고서 이야기해보면 알겠지? 됐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그러니까 1번요 조금 시간 지나면 이러면 헷갈립니다. 긴급 체포 현장,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권하는 물건 이거는 상황이 다르죠.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긴급 체포 현장,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보관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방 했잖아요. 내가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여기서 긴급 체포한다. 이거 완전 뻥쟁이거든요. 자, 이 친구를 긴급 체포한다.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 이게 앞으로의 체포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긴급 체포해놓고 이 친구 집을 가서 뒤질 때 이게 뭔데?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물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이번에 앞서 영장 한 번 집행했다. 이건 아까 했다, 그죠? 3번도. 여러분, 피고인 구속영장이죠. 이거죠. 이거.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이 피고인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 지휘하고 사경관리가 하는 거죠. 이거는 집행기관 활동이죠. 근데 그 현장에서 압수해 검증하는 거. 이거는 뭔데?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보고 및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로 보이죠? 이거 그 이야기네요. 그 현장에서 영장 압수해 검증한 경우에 법관에게 압수수색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제출해야 한다. 땡이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이건 아까 다 했다, 그죠?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24번에, 24번에 4번 볼까요? 압수물 목록은 피압사 등 압수물에 대한 한부가 안부 신청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 이상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 교부해야 된다. 앞에 구구절절한 말이 있지만 목록은 바로 교부한다.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죠.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 교부해야 되는데 전자정보 있죠. 전자정보라는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데 그 파일 명세가 특정돼 있어야 되고, 자, 교부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서면도 있고, 그 다음 파일도 있고, 그 다음 이메일도 있다. 그죠? 이렇게 서면도 처리도 되고요. 파일 형태로 전자 파일 형태로 복제해 주는 것도 되고, 이메일 전송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록을 교부한다라고 할 때, 자, 두 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 교부하자. 전자정보는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데 그 교부 방식은 서면도 되고 파일 형태로 복제해 주는 것도 되고 이메일 전송하는 것도 된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25번에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 필요한 때 해야 되죠. 종이 필요한 때 해야죠. 필요한 때 해야죠. 우리 강제처분의 요건 뭔데?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 요건 영장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 쭉 가가지고 여러분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 위반 행위가 측벌적 실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여러분 적법 절차의 실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경미한 위법이란 말이죠. 경미한 위법이라면 우리 위수정할 때 이 위법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증거로 인정되죠. 유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맞죠? 경미한 위법은 위법이 아니잖아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불찰 때 위법은 중대한 위법이잖아요. 그 다음은 형사성법상 압수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밀에는 군사상 비밀.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치운전이나 범죄 행위로 인한 음주운전자를 구속 재판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그 차량의 열쇠는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로서 210조 사망에 의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는 것이다. 압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틀리죠. 여러분 뭔데 이건? 자, 이거 좀 비유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체포구속 현장 할 때 이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도 들어가요. 자, 현행범인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해 검증하는 거고. 이거는 뭔데? 범행 중 범행 직후의 자는 우리 현행범인이잖아요. 그런데 범행 중 범행 직후인데 그 자를 체포하지 않으면서도 범죄 장소에서 압수해 검증이 가능한 게 이거예요. 아니, 범행 중 범행 직후라면 현행범인인데 왜 체포하지 않냐? 아니, 도망쳤다면 어떻게 체포합니까? 또는 도망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현행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행범인이라면 요건이 있습니다. 범인 범죄가 명백해야 되고 체포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돼요. 이놈이 운전면허증 다 교부해가지고 도망칠 염려 없어. 증거 확실해. 그럼 증거인멸의 염려 없잖아요. 그러면 체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차량 열쇠는 압수할 수 있는가? 있죠. 왜요? 자, 체포하지 않으면서도 차량 열쇠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아닙니까? 압수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다면 틀리겠죠. 26번, 1번,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4번 볼까요? 압수의 영장이 된 피해자가 무관한 타인의 범죄에 관한 녹음 파일을 압수했다. 그럼 이건 위법이죠.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무관한 타인의 범죄에 관한 녹음 파일을 압수했다면 증거를 못해요. 그 다음 27번. 27번. 이건 우리 진료 목적 체열이죠. 이거 이미 제출한 것을 압수하는 거죠. 동의 필요 없죠. 영장 필요 없죠. 적법자 위반이 아니다. 맞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이거 을병 사이에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 압수했다는 겁니다. 갑의 공직선거 위반 영장을 가지고 가서 그럼 이건 증거를 못하죠. 그 다음 3번에 우리 미성년자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동의를 해야죠. 근데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정 대리인 체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가? 없죠. 왜?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4번에 이거 했죠. 그 다음 28번 1번, 2번 2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라고 있습니다.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그 소송 결정 그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박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부족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이건 압수를 안 합니다. 검사 이러면 환부를 안 합니다. 검사가. 그래 환부를 안 하니까
준항고를 제기하는 거죠. 우리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처분 뭐 암개버리세요. 구수한 변호, 구금, 압수물의 환부. 환부를 안 해주니까 이제 그 검사, 수석 검찰청에 대한 법원에다가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거. 이거 뭔데요? 준항고를 제기했죠. 준항고를 제기했더니 검사가 이거 막 갖고 가라, 더럽단 말이야. 이거 뭘 준항고를 제기하나? 알아서 줄 건데. 뭐 진적주지 시키면 좀 기다리면 줄까, 이가? 자, 갖고 가라면. 준항고를 제기해가지고 준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의 새끼가 돌려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죠. 우리 재판은 여러분, 재판 이익이 있을 때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재판 이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재판을 청구한 사람한테 지 재판이 이유가 있으면 돌아가는 뭔가 혜택이 있을 때 그때 재판을 진행한다니까요. 혜택도 전혀 없는 것이면 삽질이잖아요. 삽질은 뭐 하려고 합니까? 근데 결국 준항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건 뭔데? 돌려받는 거죠. 이미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면 준항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됐으니까 재판 이익이 없고 이 재판은 부적법이니까 바로 기각돼 버립니다. 그 이야기죠. 여기 보세요. 준항고는 그 소송 계속 중 그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러면 부적법하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이건 아까 했네, 그쵸?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는 겁니다. 별개의 증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건 잘못된 것을 알고요.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다시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어요. 그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의 제출은요. 인광에 단절된 거죠. 임의 제출 이건 적법인 거죠.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물론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은 해야 됩니다. 일단 4번에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제시해야죠. 아까 했고 그 다음 29번